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정말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어요. 키가 150cm도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어요. 제가 터미널에서 마임하면서 난리치는 걸 보시고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주름이 많으셨지만 눈이 정말 친절해 보이셨거든요. 할머니는 제 당황한 모습을 보시더니 천천히 다가오셔서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게 내미셨어요. 할머니 이걸 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할머니가 저에게 핸드폰을 주시는 거지? 할머니는 제스처로 받으라고 하시면서 핸드폰을 계속 내미셨어요. 아, 혹시 누군가에게 전화하라는 뜻인가? 반신반의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헬로우? 그 순간 헬로우? 왓츠롱? 영어였어요. 영어. 여성분 목소리였는데 정말 유창한 영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어요. 오 마이 갓. You speak English. 저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조카딸이에요. 할머니께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보시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저에게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한국 할머니가 스위스에 사는 조카딸에게 국제전화를 걸어서 낯선 외국인을 도와주시겠다고. 할머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저는 얼떨결에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I lost my backpack on the first bus. Everything I own is in there. My passport, laptop, all my clothes. I don't know what to do. 스위스에 계신 조카딸분이 말씀하시길. 아, 정말 큰일이네요. 할머니께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할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아이고 그 애가 그렇게 됐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언어는 모르지만 할머니의 걱정하시는 톤이 전해졌거든요. 다시 전화를 받으신 조카딸분이 말씀하시길. 할머니께서 버스터미널 직원들과 얘기해 보시겠대요. 포기하지 마세요. 삼국을 잇는 기적의 통역. 그 순간부터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할머니, 스위스 조카딸, 아일랜드저. 세 개국을 잇는 믿을 수 없는 통역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할머니가 버스터미널 직원 아저씨에게 다가가시더니 한국어로 열심히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이 외국인 애가 첫 번째 버스에 가방을 두고 왔대요. 직원 아저씨도 상황을 이해하시고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첫 번째 도시 터미널에 연락을 취했어요. 저는 스위스 조카딸분과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지금 터미널 직원들이 첫 번째 도시에 연락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30분 동안 마임으로도 설명 못한 걸 할머니가 3분 만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른의 힘인가? 그리고 20분이라는 가장 긴 20분이 지나고 저는 터미널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옆에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켜 주시려고 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괜찮다는 손짓은 국제적인 언어였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서 저에게 주시면서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스위스 조카딸분이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백팩을 찾았어요. 첫 번째 도시 버스 터미널 직원들이 백팩을 찾아서 터미널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릴리. 오마이가드. 생크 유소 머치.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도 제 표정을 보시고는 웃으시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 할머니의 놀라운 결정. 이제 버스표를 사서 첫 번째 도시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런데 할머니와 터미널 직원들이 저를 말리는 거예요. 스위스 조카딸이 통역해준 내용에 따르면 할머니께서 직접 차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세요. 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테츠 투 아워얼즈 어웨이. 왕복 4시간이에요. 2시간 거리를 자동차로 왕복한다는 건 4시간 드라이브를 의미했어요.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완전한 타인을 위해서요. 스위스 조카딸분도 놀라시면서 할머니께서 정말 그러시겠대요. 혼자 버스 타고 가면 힘들 것 같다고 하시네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먼 거리인데. 게다가 저는 완전한 타인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상태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버스터미널 밖으로 안내하시더니 어머 진짜 차가 있네.
작고 하얀색 현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아마 90년대 초반 모델인 것 같았는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차 열쇠를 꺼내시면서 저에게 조수석을 가리키셨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름값이라도.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차에 타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아일랜드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4시간 운전을 해줄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없을 것 같았어요. 침묵 속에 가장 깊은 대화. 할머니의 차는 작았지만 정말 깨끗했어요. 대시보드 위에는 작은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뒷좌석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담요가 있었어요. 할머니만의 향기가 났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냄새였어요. 저는 조수석에, 할머니는 운전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2시간의 가장 특별한 여정.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셨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어요. 하지만 그 2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셨어요. 운전 중에도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이 말을 한국어로 하시는데 억양만 들어도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여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차 안의 사탕통에서 사탕을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언어가 없어도 모든 게 전달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괜찮을 거야. 그 따뜻한 에너지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걸까? 뭔가 대가를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중간중간 할머니가 라디오를 틀어주시기도 했어요. 한국 트로트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시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가족의 느낌이구나. 할머니가 저를 진짜 손자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2시간 후 첫 번째 도시의 버스터미널 도착. 와, 정말 2시간 동안 운전해 주셨네. 할머니는 주차를 하시고 저를 데리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터미널 직원들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인사를 했어요. 아, 할머니가 미리 전화로 얘기를 다 해놓으셨구나. 할머니가 직원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시더니 잠시 후 직원이 제 백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소중한 백팩이었어요. 노트북도 여권도 옷도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할머니를 포옹하려고 했어요. 할머니, 땡큐 소 머치.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백팩을 확인하는 동안 할머니는 터미널 매점에서 뭔가를 사오셨어요. 따뜻한 커피와 김밥이었어요. 할머니, 이것까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백팩을 찾아주신 것도 모자라서 먹을 것까지 사주시다니.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야겠네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다시 제 팔을 잡고 자동차로 향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미 백팩을 찾았는데 왜 또 차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저를 여기 버스터미널에 내려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목적지인 영어 캠프까지 직접 데려다 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할머니, 그건 너무 멀어요. 왕복 4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차 시동을 걸고 계셨어요. 총 6시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태우고 다시 이 시간을 운전해서 원래 터미널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가야 할 영어 캠프가 있는 학교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GPS도 없이 어떻게 길을 아세요? 나중에 안 건데 할머니가 중간중간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찾아가신 거였어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총 6시간의 운전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6시간을 운전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서 말이에요. 할머니. 저는 감격으로 목이 메었어요. 최악의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추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땡큐. 땡큐 so much. I'll never forget.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여 주시고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고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이 믿기지 않는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로 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 할머니가 보여준 것이 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 또 다른 기적. 영어 캠프 시작 이틀째.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살 한국 아이들 앞에서 축구 실력을 자랑하려다가 키즈, 왓츠 디스, 임 라이크 백햄. 언덕에서 공을 차려고 달려가다가 그대로 굴러떨어져서 심하게 다쳤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완전히 창피했어요. 티처, are you okay? 아이들이 다 달려와서 걱정해주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다쳤던 무릎이 다시 다쳤고 발목도 삐었으며 발가락에서 뭔가 뚝 소리가 났거든요. 아, 이번엔 진짜 큰일 났구나. 캠프 스태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한국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험도 정말 놀라웠어요. 2시간 만에 간호사, 엑스레이 기사, 의사를 2번씩 만나고 모든 진료가 끝났어요. 와,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빠르네. 엑스레이 결과 발가락 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It's not serious, but you need to rest for 2 weeks. We'll give you crutches.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여행자 보험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들었던 거예요. 닥터, how much is the bill?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캠프 스태프 팀장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네. 하지만 계약서에는 괜찮아요. 저희 잘못도 있고 무엇보다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다가 다친 거잖아요. 계약서에도 없는 일인데 모든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또 다시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후 2주 동안 제가 목발을 짚고 다닐 때마다 매일 아침 스태프가 차로 픽업해서 학교로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다시 숙소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아이들도 정말 착했어요. 티처, are you okay? Does it hurt? 매일 물어보면서 걱정해주고 계단에서는 제 가방을 들어주고 한 아이는 집에서 가져온 호랑이 연고를 저에게 건네주며 티처, this is Korean medicine. Very good for PAIN.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이라는 마법의 발견. 한국에서 보낸 한 달 동안 저는 정이라는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정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인간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인간을 보았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연민과 책임감이에요. 할머니에게 저는 그냥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손자 같은 존재였던 거죠.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선함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6시간 드라이브 동안 우리가 나눈 침묵 속의 대화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었습니다. 존이야,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말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후에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런 행동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특히 나이 든 한국인들은 젊은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시죠. 한국을 떠난 후 저는 이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A Short Story About Kindness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그 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만 번 공유되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이 세계에 알려져서 자랑스럽다. 이런 할머니들이 진짜 한국의 보물이다. 정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다. 이런 친절함을 받고 싶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 K-팝보다 더 멋진 한류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 할머니 한 분의 친절이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꾼 거예요. 2022년 그 경험으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50개국 이상을 여행했고 여행 블로거로 성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할머니를 생각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친절함을 경험했지만 한국 할머니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선의만큼 순수한 건 없었어요. 브라질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고 인도에서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집에 재워준 가족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경험도 한국 할머니만큼 깊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왜일까요? 나중에 깨달은 건데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보답도 감사 인사도 심지어 제 이름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경험 덕분에 저도 여행 중에 어려움에 처한 다른 여행자들을 돕게 되었어요. 친절함은 정말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방콕에서 길을 잃은 일본인 배낭여행자를 도와주고, 베트남에서 실어증에 걸린 독일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잃어버린 프랑스 여행자에게 숙소를 소개해주고,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영원히 기억될 메시지. 할머니의 이름은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 6시간의 드라이브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인간 대 인간의 기본적인 사랑과 연민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2012년 크리스마스 저는 비행기를 놓치고 백팩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다면 당신이 2012년 크리스마스에 보여주신 그 6시간의 따뜻함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의 6시간 드라이브는 제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당신이 보여주신 게 바로 진정한 한류입니다. K-팝이나 드라마보다 더 강력한 한국의 힘.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정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인간의 선함을 믿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할머니처럼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소 하나, 손짓 하나로도 충분해요.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 말이에요. 그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괜찮다는 손짓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며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2025년 현재 저는 여전히 그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그 할머니를 만나 뵙고 싶어요. 할머니 저예요. 그때 그 바보 같은 아일랜드 청년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설령 할머니를 찾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정신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니까요. 제 블로그를 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독일에서 길을 잃은 한인 관광객을 도와준 프랑스 할머니, 일본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미국인을 도와준 일본인 가족, 브라질에서 아픈 한국 배낭여행자를 병원에 데려다준 현지인. 할머니의 6시간 드라이브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에는 프랑스 여행자가 부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국 아주머니가 3시간 동안 함께 걸어다니며 숙소를 찾아준 이야기. 2023년에는 미국인 학생이 대구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자 한국 대학생이 통역부터 병원비까지 도와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한국의 정문화는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SNS에는 악플이 넘치고 뉴스에는 나쁜 소식만 가득하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세상에는 여전히 그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요. 그분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SNS에 올리지도 않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조용히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천사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길 잃은 외국인에게 방향 알려주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따뜻한 미소 짓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요.
그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냥 저 외국인이 뭔가 어려워 보이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도와줘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신 거죠. 그 마음 하나가 전 세계를 감동시킨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나라에는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지키고 전해주시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바로 한국의 진짜 보물이에요. 그리고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들으실 그 할머니께 할머니 사랑합니다. 비록 이름도 모르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할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시고 영원한 영웅이세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6시간의 사랑이 지금도 전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